영국 순방 전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까지 5번인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더라고요. 네네. 이걸 수용해서 만나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게 하겠어요. 처음엔 좀 충돌하겠죠. 네. 그러나 1시간, 2시간 얘기를 하면은 어떤 좋은 안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 거절했던데요. 예, 사실상 거절해 버린 거예요. 아니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하고 왜 만났냐는 식이 있던데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돼요? 대통령도 고발됐잖아요. 실정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잖아요, 또. 진짜 이렇게 가면 어떨까? 또 정무수석이 대통령께서 다녀오셔서 여야 대표들과 만날 수도 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선 물리적으로 다녀오시려서 만나려면은 약 15일, 20일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물론이죠. 후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든지 끝날 것 같으니까 2대1로 만나자라고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야당 대표를 무서워하면 됩니까? 2대1로 하면 거기서 2대1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경제도 우리 외교도 15일 지나면은 엄청난 구렁텅이로 빠질 거다. 오늘 보십시오. 전체가 아까 우리 성경환 교수 씨도 말씀했지만은 환율, 그러니까. 고환율 고물가 때문에 미국의 고물가로 금융시장을 타격해 버리니까 우리 증권가, 우리 환율 어때요? 어제 이제 1,390원대를 돌파했는데 오늘 1,400원대 안 간다고 누가 보겠어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저는 이걸 경험했고 네.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본 그 경험도 있어요. 즉 1997년 12월 달 우리나라 환율이 1962원이었습니다. 네. 천정부지로 뛰었어요. 그리고 2009년 3월 금융위기 때 1,570원이 됐습니다. 이 환율 지금 1,400대 가지고도 거의 갑니다. 지금. 거의 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강탈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1,900대로 간다, 1,500대로 간다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여소야대 국회, 국제 경제가 나쁜 현상으로 볼 때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대통령이다라고 했지만은 그 말을 처음부터는 못 하겠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하기가 아주 어려운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소야대 민주당이 거의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국제 경제가 저렇게 어렵다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도와야죠. 그러니까. 협치를 그러면은 해야죠. 제일 중에 맞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미국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로 자기들은 극복했지만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MIT 에스모글로 교수가 경제학자인데 그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의 첫째 해결은 정치죠. 갈등의 해소다. 이걸 해야 되는데 협치도 하지 않고 마이웨이 저렇게 하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정적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적이 아니라 도적을 없애려고 그런다고 반응을 그렇게 하는데 이건 제가 이재호 상임 고문하고도 네.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또 저도 야당 원내대표를 했고 그때 여당 원내대표는 김무성 네네. 대표였습니다. 그때가 김무성, 박지원 대표할 때가 정치가 살았다 네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김무성 여당 원내대표가 늘 저에게 져줬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당은 야당에게 명분을 살려주고 실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좀 달래가야 돼요. 아니 정적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권성동 대표가 도적 제거인데 이렇게 하면 그 정치가 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권성동 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민주당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설득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국정을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치를 해 나가는데 입만 벌리면 저렇게 뭐 도적이다 하면은 되겠냐 이거죠. 지금처럼 검찰권과 경찰권을 저런 식으로 쓰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그건 도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버리면 정치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겠다 하면은 예. 그러면 자기들도 민주당이 야당이 적용하는 수사의 기준을 자기들한테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김건희 여사는 다 무혐의고 뭐 싹싹 넘어가면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선택적으로 네. 공권력이 아니 적용되고 이번에 있지 않습니까? 디플로매트에도 보세요. 바로 그 얘기도 나왔어요. 또. 아니 이재명 대표 네. 1년 전에 경찰이 네.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제 와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면은 누가 저것을 납득하겠어요? 성남 FC 문제죠. 아 그렇죠. 네네. 그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국정원장님을 지내셨잖아요. 예. 옛날에는 안기부, 중앙정보부 그랬는데 그때는 안기부장이나 중앙정보부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정도의 권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김영욱 그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뭐 이런 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국정원장의 권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네, 문재인 정부에서 서훈 전 원장과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네. 국정원 직원들 어디 뭐 기관에 나오는 걸 봤어요. 언론사에 출입을 해요. 국회를 출입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법을 개정해 놓고 보니까 옛날에는 국정원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쳤는데 네. 개정 후에는 제가 걸어가도 새도 안 날아가더라고요. 참새도 안 나요. 지금 국민들이 어떤 공공기관이나 네. 공무원들이 네. 국정원의 간섭으로 무섭다, 네, 위기 의식이 있다, 일 못하겠다 소리 안 나오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네. 수리남 아 영화. 넷플릭스에서 이제 네. 그걸 보는데 거기도 국정원 직원들이 막 두드러 패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국정원이라고 안 하고 안기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다행이다. 내가 진짜 개혁을 잘했다. 저런 일을 해서 되겠는가라고 네. 했는데 지금 국정원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